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괴델의 증명을 세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약간 더 집중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표현이나 수식에 겁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건 실제로 수학을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 존재한다 라는 가능성의 확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자면 1 더하기 1이나 100자리 숫자 더하기 100자리 숫자나 원리적으로 같은 겁니다. 더하기를 한다는 것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길고 복잡하게 나와도 겁먹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원리의 시스템을 다룰 텐데요. 그래봐야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논리적, 기호적 수학은 부호, 구성규칙, 변형규칙, 공리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똑같거나 딱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더 확장된 시스템의 부호에 대해서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부호 중에 먼저 상항 부호는 다음처럼 12개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지난 시간에 한 것과 같고 여기에는 존재한다 라는 2가 뒤집어진 표현이 있고 0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숫자를 말하는 S도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더하기나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산술적 원리가 표현 가능한 공리계가 되는 겁니다. 이 표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조금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복습 삼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부호들의 의미는 이 부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 법칙과 공리들에서 의해서 주어지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이 0처럼 행동하고 더하기가 더하기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괴델은 이와 같이 증명할 수 있는 부호들의 의미들을 원처제기적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구단 같은 공식을 외워서 산수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 부호들을 쓰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걸 이미 증명해 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0만 있고 1이나 5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숫자라는 S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SS0가 2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S0 더하기 SS0는 SSS0가 됩니다. 즉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관계가 정리로 다 증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한기호가 있으니까 변환기호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 종류의 변환기호들이 있습니다. 숫자 변환은 그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호입니다. 문장 변환은 그 자리에 문장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로 변환은 소수이다 라던가 1보다 크다 같은 수로가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법을 써서 이제 수학적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존재한다는 표현과 S를 소개했었는데요. 이 기호들을 쓰면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1 더하기 2는 3이다를 어떻게 쓰는지 소개했었죠. S0 더하기 SS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존재한다는 부호를 쓰는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의 다음 숫자인 X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은 수학적으로는 어떤 X가 존재해서 X는 SY와 같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호들의 나열이 문장이 되는 것이고 옳은 문장들은 공리와 변형 규칙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장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인 괴델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괴델은 기호의 연속인 문장을 하나의 숫자로 암호로 만드는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 문장에 숫자를 하나 지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먼저 콘스탄트,
즉 상한 기호들에게 1에서 12까지의 궤del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 기호의 숫자가 12개니까요. 그러면 변항 기호는 어떻게 하는가? 변항 기호 중에서 숫자 변항은 12보다 큰 소수를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3, y는 17 이렇게 말이죠. 문장 변항이나 서술 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장 변항은 소수의 제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술 변항은 소수의 세제곱을 지정합니다. 순서대로 말이죠.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일 수가 있고 왜 소수가 나오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소수는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죠.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궤del수라는 큰 수를 주면 그걸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인수 분해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가 복잡한 문장을 암호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호의 궤del수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궤del수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문장 부호들을 다 각각의 궤del수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여러 개의 숫자가 수학 문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소수의 지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8, 4, 13 이렇게 부호들에 대한 궤del수의 숫자가 주어지죠. 그러면 전체 문장의 궤del수 m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m은 이 옆에 주어진 것처럼 2의 8승 곱하기 3의 4승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장의 궤del수를 정할 때에는 우리는 순서대로 소수를 나열하고 각각의 소수의 지수로 앞에서 찾아낸 부호들의 궤del수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숫자인 궤del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죠. 문장이 있으면 숫자인 궤del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문장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의 숫자인 궤del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궤del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궤del수는 심지어 연속되는 문장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y의 다음 수인 x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궤del수는 m이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문장은 y 자리에 0을 대체해 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증명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대입 규칙을 써서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의 궤del수를 n이라고 하면 이제 n을 증명하는 과정을 하나의 궤del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각 문장의 궤del수를 또 한 번 소수들의 지수로 쓰고 그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궤del수 k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궤del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궤del수를 가지면 우리는 그걸 수학 문장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243000000이라는 엄청난 큰 궤del수를 주면 우리는 그걸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수가 656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표에 따라서 그걸 다시 부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0은 0이다 라는 수학 문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알듯이 궤del수는 그야말로 나중에 가서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쓰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숫자이고 유한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왜 할까요? 이런 걸 하는 게 사실 궤대 증명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학적 문장들은 문장들의 나열인 증명까지 포함해서 궤del수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과정은 마치 기하학을 좌표계를 도입해서 대수학으로 만든 데카르트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통적인 기하학 증명보다 좌표계를 가지고 기하학적 정리를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궤del수를 써서 한 것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간단한 일 같지만 기호의 논리학을
숫자들 간의 산술학으로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문장이 괴델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을 할 때처럼 수학 문장을 바꿔간다는 것. 그러니까 수학 문장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다는 것은 괴델수의 입장에서 보면 숫자에서 숫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산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델이 기호의 논리학을 산술화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왜 괴델수가 괴델의 증명의 핵심인가 하는 것은 괴델수도 수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좀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괴델이 산술화시킨 수학 원리의 시스템은 산술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즉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괴델수도 수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 즉 소위 메타수학적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말을 하나의 수학적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틀렸다 같은 결정 불가능한 문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문장은 틀렸다 같은 문장이 옳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니까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은 제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수학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번째 기호가 틸다이다. 그러니까 틸다가 낫이죠, 낫. 그러니까 틸다이다 같은 문장은 수학이 아니죠. 이건 그 표기법에 대한 문장입니다. 더 이상 수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런 문장을 앞에서 소개한 표기법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에 대한 표기법이니까요. 기호 같은 표기는, 그러니까 기호 같은 말에 대한 기호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괴델수가 끼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0은 제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본래의 문장은 괴델수를 가집니다. 그 수를 A라고 합시다. A는 구체적으로 여기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를 사용하면 첫 번째 기호는 틸다이다 같은 문장을 수학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괴델수라는 이 숫자가, 이게 숫자인데 이 숫자가 2로는 나눠지지만 2의 제곱으로는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첫 번째 소수의 지수는 1이다라는 문장이죠. 1이 틸다에 대한 괴델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완전히 숫자에 대한 문장이기 때문에 수학적 형식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래는 표기할 수 없었던 메타 수학적 표현이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문장은 틀렸다 같은 결정 불가능한 문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후반 핵심은 바로 이 결정 불가능한 문장 G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괴델수를 써서 표현 가능해지게 된 문장의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괴델수 X를 가진 문장은 괴델수 G를 가진 문장을 증명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본래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산술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괴델수가 기호 논리학을 산술화했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는 두 개의 숫자, 즉 두 개의 괴델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술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그건 수학적 문장, 즉 형식문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단 수학적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즉 기호들의 나열로 쓸 수 있으면 그 문장도 다시 하나의 괴델수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 수학적 문장을 쓴다거나 그 괴델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문장은 본래 표기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그걸 대표하는 표현을 도입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DEMXG가 그겁니다. 이 DEM은 demonstration에서 나온 건데요.
DEMXG는 그 X와 G 사이의 산술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DEM의 앞에가 대문자일 때가 있고 소문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문자일 때는 산술적 관계를 말하죠. 1 더하기 2는 3, 뭐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건 아직 이 형식문에 나오는 기호만으로 쓴 그런 형식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맨 앞에서 소개했던 그 기호만으로 쓴 그런 형식문은 대문자 DEMXG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형식문도 하나의 괴del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복잡하다는 DEMXG를 알고 나면 이제 이런 문장도 거기다가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괴del수 G를 가진 문장은 증명 가능하다거나 증명 불가능하다 하다는 거죠. 이건 간단한 게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존재해서 그 둘 사이에 증명 관계가 성립한다.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정인 틸다를 붙이면 증명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증명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표현까지 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그 괴델의 증명이 거의 다 도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좀만 더 들으시면 이 괴델의 증명의 끝에 도달하니까 집중하시고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증명 불가능한 문장 G를 만들어 봅시다. 증명 불가능한 그 수학적 문장 G의 뜻은 일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이 증명 불가능한 이유는 아마 직관적으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옳으면 이 문장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면 그 모순은 피할 수 있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괴델은 엄밀하게 수학적 문장이 표현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이제 새로운 표현 하나만 익히면 G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SUV입니다. 이거는 substitution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치. SUV X17G라는 표현을 봅시다. 먼저 말씀드리면 X17G는 전부 숫자입니다. 숫자 변항이거나 그냥 숫자죠. 그리고 17은 변항 기호 Y의 괴델수입니다. 그래서 서브 X17G가 말하는 것은 괴델수 X를 가진 문장, 그런 형식문에서 Y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Y 자리에 G라는 숫자를 대치해서 만들어지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맨 앞이 대문자인 SUV입니다. 이것도 문장이니까 우리는 그것의 괴델수를 찾을 수 있죠. 그 괴델수를 소문자 SUV X17G로 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앞에서도 나온 수학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Y의 다음 수인 X가 존재한다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의 괴델수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문자 SUV A173은 괴델수 A인 문장, 즉 방금 말한 Y의 다음 수에 대한 문장에서 Y를 찾아서 Y 자리에 3을 넣으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쓴 것처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 완벽한 형식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3이라는 기호가 없으니까요. 3은 SSS0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문장을 우리가 대문자 SUV A173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괴델수를 소문자 SUV A173으로 쓴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 표현의 의미와 표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증명 불가능한 문장 G를 쓸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선 문장 A를 씁니다. 이 문장은 괴델수 소문자 SUV Y17Y를 가진 문장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DEM이라는 것은 증명관계에 있다는 문장이죠. 여기서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게 17이 Y라고 했는데 Y가 이 표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호 Y의 괴델수가 17이지 Y가 무조건 17인 게 아닙니다.
이 문장도, 그러니까 그 문장 A도 괴del수를 가지겠죠. 그리고 그 괴del수를 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n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장 A에서 y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증명 불가능한 문장 G의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괴del수는 바로 소문자 SUB N17N입니다. 자, 여기가 조심할 때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거나 왜 G 문장의 괴del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잠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은 문장 A의 괴del수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Y 자리에 N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문장 G를 만들었죠. 그게 그 앞에서 설명한 SUB에서 문장을 바꾸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G는 대문자 SUB N17N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장 G의 괴del수가 소문자 SUB N17N으로 나오는 거죠. 이 문제의 문장 G는 앞에서 말한 성질을 가집니다. 즉, 이 수학적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나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산술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죠. 즉, 수학 원리의 시스템은 혹은 산술적 원리가 표현 가능한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문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문장 G는 공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옳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증명 불가능하니까요. 나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증명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리를 더해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산술적 원리가 표현 가능하면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괴델은 여기에 더하여 이 시스템이 정합성도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만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죠. 증명 못하는 문장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괴델의 증명의 주요한 내용을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걸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학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델의 정리가 말하는 것은 공리적으로는 혹은 논리적으로는 모든 옳은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논리라는 게 무한한 힘을 가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계적으로 혹은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 같은 것이 이 괴델의 증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컴퓨터의 한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괴델의 증명이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간단한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컴퓨터 안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외부로부터 입력을 계속 받으면 그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공리만 따르는 시스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입력이 대단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력이 무작위적인 숫자, 즉 랜덤 넘버라도 됩니다. 무작위한 입력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무작위하게 조금씩 달라지면 그때마다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른 걸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입력이라는 게 새로운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제까지의 정책을 그에 따라 조금 수정하겠죠. 이것은 정해진 공리와 변형 법칙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괴델의 증명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괴델의 증명과 인공지능을 함께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인간이라던가 인간의 지능에서도 통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고 지능적일 수 있는 것도
그것이 폐쇄적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거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괴델의 증명을 다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